독일 부품을 쓰던 K9 자주포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K9을 독일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K9을 도입한 나라는 총 9개국이며 이들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K9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영국 등 여러 나라가 K9 도입을 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 K9 자주포의 엔진 및 제반 부품을 국산화하는 국제과제 최종 사업자로 국내 한 업체가 선정되었고 2023년 12월 8일 K9 자주포에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엔진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1대1로 호환 가능한 설계 기술입니다. 이 말은 즉 엔진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을 그대로 둔 채 엔진만 교환하면 사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엔진이나 장비를 만들게 되면 새로운 부속 부품이 생기게 되는데 이번의 경우 그런 부속 기자재가 불필요한 상태로 엔진만 교체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국내 개발로 완성한 기술 독립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업체와 협력한 상태였습니다. 말이 협력이지 해외 업체가 부품을 수출하지 않는다면 장비를 완성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100% 국산화를 성공시켰고 이는 언제든지 제조,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이번 엔진은 연소 속도를 분삭해서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서 연료 효율이 5% 개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독일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1,300여 대에 사용했으며 이 제품은 터키, 인도, 노르웨이, 폴란드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었습니다. 독일 제품이 들어감에 따라 독일 정부가 승인을 해줘야만 수출이 가능한 상태로 수출 대상국이 제한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완성함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 자체적인 승인으로 수출이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여럿 있다고 엔진을 개발한 업체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 국가에 모두 납품을 하게 된다면 1,000대 이상의 물량을 수출할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K10 타냐 군반차, 그리고 얼마 전 호주에 수출하게 된 AS-21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에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확보된 기술을 이용해 K1A2 전차용 1360마력 엔진도 개발할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다련장 로켓 천무에 탑재할 디젤 엔진 국산화 개발 업체로도 선정되었습니다. K9의 경우 전 세계 152, 155mm 자주포 중 K9의 시장 점유율은 36%로 1위입니다. 2010년 이후 전 세계에서 거래된 서방 표준 155mm 자주포 1,401문 중 K9은 626문이 거래돼 무려 45%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점유율을 점점 더 높여가게 되면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게 되어 K9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표준을 따르기 위해 수많은 나라들이 K9을 도입하게 되면 전 세계의 155mm 자주포는 한국이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K9을 운영하는 나라들끼리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K9 클럽을 만들고 정기적 모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나라들끼리 노하우뿐만 아니라 서로 부족한 장비까지 교체 및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장기적 목표이며 이는 한국에서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서방 국가들이 장비 및 부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K9의 수리 및 부품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군사력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해외 기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K9을 운영 중인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총 9개국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1999년 도입 시작으로 2024년 현재까지 총 1178대가 납품된 상태입니다. 또한 K9 최초로 실전 사격을 운영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격으로 13분 내에 대응 사격을 실시한 모습을 보이며 엄청난 신뢰도와 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K-10 탄약 운반차가 없었던 상태로 병사들이 46kg이나 되는 포탄을 하나하나 나르면서 직접 쏴 분당 한 발의 수준으로 발사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포탄이 낙하되는 상태에서 탄약을 나르며 대응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군 장병들의 용맹함이라고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 당시 포격전을 통해 성과를 거두며 2011년까지 백문을 양산하는 예산을 긴급하게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K9 2문에 K-10 탄약 운반차가 1대씩 배정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튀르키예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제국으로 K9을 현지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주포의 이름은 T-155 프리트너로 불리고 있습니다. T-155는 최초 8대를 한국에서 생산 납품받고 현지에서 약 300문이 생산되었고 대당 약 21억 개 생산되었습니다. K9과 가장 많이 다른 점은 포탑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10 탄약 보급차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루트나이라는 개량형을 튀르키예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엔진을 장착하고 독일과 비슷하게 사이드 스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사거리 및 발사 속도를 증가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40문 도입할 예정이라 합니다. 세 번째 폴란드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군수물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 폴란드는 1997년 자주포를 자체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마르 자체 개발이지 포탑 시스템은 영국, 곡사포는 프랑스, 전자장비는 폴란드로 여러 나라의 장비를 따로 수입해 조립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사 시 충격으로 차체 균열이 발생하는 고장이 빈번했다 합니다. 그리고 사격 시 반동으로 인한 출렁임이 매우 심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K9의 차체를 120대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1차 24대는 창원에서 제조되어 납품이 되었고 2차 96대는 폴란드에서 자체 생산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고 매우 만족하였는지 K9 자주포 자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48문을 직도입하고 624문을 폴란드에서 자체 생산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고 1년이 안 되어 12대가 인도되었으며 한국의 빠른 납품기일이 놀랍다는 폴란드인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핀란드입니다. 2016년 핀란드는 중국 K9 자주포를 수입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48문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이는 1억 4,600만 유로, 한화로 약 2천억 원이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핀란드어로 K나 인성빈 무카리로 이는 핀란드어로 양손망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도입된 장비가 마음에 들었는지 추가 구매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2021년도에 한국에 전달해 신문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더 추가 도입하고 싶다고 하여 38문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96문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핀란드가 K9 수입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에스토니아와 같은 계약 조건을 공유해도 되냐는 질문이 있었다 합니다. 한국 측 관계자와 합의하에 계약 조건이 공유되었으며 에스토니아는 이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었는지 12문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현역병이 17,500명으로 포병대대는 1개뿐이라고 합니다. 이 포병대대가 K9을 12문을 운영하는 것으로 병력 대비 많은 수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 또한 운용 후 마음에 들었는지 2019년 6문, 2020년 6문을 추가 구매했습니다. 3년간 운용 후 매우 만족스러워서 2023년 12문을 추가 구매하여 총 36문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도의 경우 완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으며
K9 버저트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는 인도어로 천둥이라는 의미입니다. 도입은 백문으로 국내 양산가보다 비싼 대당 75억으로 면허비용과 기술 이전료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약 7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원입니다. 사막에서 기동 테스트를 했는데 러시아의 자주포는 험지를 극복하지 못했지만 K9만이 극복해 수출 성공에 큰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경 분쟁 지역에 K9을 배치하였으며 성능이 매우 좋아 2022년 200문을 추가 도입하기로 경정했습니다. 7번째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혹한의 나라로 혹한 환경을 이겨내는 게 매우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수 물자들이 혹한 테스트를 거치며 그 영상들이 매우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 혹한 환경을 이겨내 2017년 K9 24문과 K10 탄약 보급차 6대를 공식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초로 K10 탄약 보급차를 수출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또한 성능이 마음에 들었는지 2022년 K9 3문과 K18대를 추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8번째는 호주입니다. 호주의 경우 2020년 K9 30문과 K10 15대를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현지 우리나라 방산기업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방사진흥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현지화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생산, 정비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며 이는 AS21 레드백의 수출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경우 K9, K10 그리고 특이하게도 K-11 사격지휘저까지 패키지에 납품을 원했다고 합니다. 2022년 현지 생산 라이센스 허가 방식으로 미국의 군사 잡지에서는 K9 200문 K10 100대를 수출한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약 2조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K9에는 이번 영상의 주제인 국산용 디젤 엔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위사업청의 말에 따르면 수출을 합의 중인 나라는 영국, 루마니아, 사우디, UAE, 그리고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이중 수출에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는 루마니아로 2024년 1월 유럽의 방송 매체들은 루마니아가 K9을 구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돈 약 1조 2,300억 원으로 K9 53문, K10 탄약 운반 차량 및 포탄 1만 8천 발을 구매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나라들이 K9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9이 국제 표준이 되어 수많은 동맹국가에서 운영하는 모습을 하루 빨리 보고 싶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